노벨상까지 받은 꿈의 소재가 있습니다.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12배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 기적의 물질이죠. 그런데 이 소재를 상용화하겠다고 나선 미국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2년 미국의 대표 그래핀 기업 XG 사이언스가 폐업했습니다. 16년간 수백억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래핀은 골프공이랑 하키채에나 섞어 파는 신세로 전락했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핀을 실체 없는 환상이라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반도체 세계에서는 심각한 위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느려진 적 있으시죠? 그건 고장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열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AI 서버들이 이 열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구리로 만든 방열판은 이미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고 칩을 더 작게, 더 높이 쌓을수록 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포기한 이 꿈의 소재를 대한민국이 420억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생산 단가를 6분의 1로 끌어내리면서요. 그리고 지금 이 소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반도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이 독점하던 방열 소재 시장의 판이 뒤집히기 시작한 겁니다. 노벨상의 나라도 실패하고 반도체 강국 일본도 긴장하게 만든 이 소재. 한국은 대체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걸까요? 오늘 간단경제 한 스푼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왜 16년을 투자하고도 실패했는지. 둘째, 한국은 어떤 기술로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했는지. 셋째, 이 소재가 일본의 독점 시장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왜 반도체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재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그래핀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필 아시죠? 연필로 종이에 글씨를 쓰면 까만 자국이 남잖아요. 그 연필심의 원료가 흑연인데요. 흑연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층이 수천 겹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딱 한 층만 떼어낸 게 바로 그래핀이에요. 원자 한 개 두께 약 0.2나노미터. 이게 얼마나 얇은 거냐면 머리카락 한 올에 30만 분의 1 두께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죠. 그런데 이렇게 얇은 녀석이 강철보다 200배 강합니다. 구리보다 전기를 100배 잘 통하고요. 가장 놀라운 건 열 전도도입니다. 그래핀의 열 전도도는 5000W 매 미터 켈빈, 구리가 약 400W 매 미터 켈빈이니까 무려 12배 이상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구리가 좁은 골목길이라면 그래핀은 왕복 12차선 고속도로입니다. 같은 시간에 열이라는 차가 12배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영상의 핵심이 잡힙니다. 이 소재를 처음 세상에 꺼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 교수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 이 두 사람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엉뚱한 실험을 하곤 했는데요. 어느 금요일 저녁, 이들은 연필심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기를 반복했습니다. 붙였다 떼고 또 붙였다 떼고 10번, 20번. 그랬더니 테이프 위에 탄소 한 층만 남았어요. 이게 그래핀이었습니다. 노벨상 역사상 가장 단순한 실험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이 공로로 두 사람은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핀은 완벽한 소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소재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가격입니다. 실험실에서 스카치 테이프로 한 조각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핀을 넓은 면적으로 균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가격은 금보다 비쌌고 품질은 만들 때마다 들쭉날쭉했어요.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그래핀은 성능은 꿈의 소재였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 소재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열 문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진 걸까요?
시계를 잠시 202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챗 GPT가 등장하고 전 세계에 AI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AI를 돌리려면 엔비디아의 GPU 같은 고성능 칩이 수만 개 필요한데 이 칩 하나하나가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이 중소도시 하나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이 전력의 상당 부분이 열로 변하거든요. 칩이 뜨거워지면 성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칩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HBM이라는 기술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 올리는 기술이에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 중인 HBM4는 메모리 칩을 12층, 16층까지 쌓습니다. 층을 높이 쌓을수록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칩을 층층이 쌓으면 열이 안에 갇혀버려요.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층짜리 주택은 창문 열면 바람이 잘 통하잖아요. 그런데 20층짜리 아파트 한가운데 층은 어떨까요? 위아래가 다 막혀 있으니 열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겁니다. HBM4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건 2나노 공정입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양산을 준비하는 2나노 공정에서는 반도체 회로의 폭이 머리카락의 5만 분의 1 수준으로 좁아집니다. 이렇게 가늘어진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이 커지면서 열이 폭발적으로 발생해요. 결국 2026년 반도체 산업의 승패는 기술력이 아니라 열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핀에 다시 눈을 돌린 이유입니다. 구리 방열판이라는 골목길로는 더 이상 교통체증을 풀 수 없으니 12차선 고속도로인 그래핀이 절실해진 거죠.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핀이 이렇게 절실한 소재였는데 기술 강국 미국은 왜 양산에 실패한 걸까요? 미국의 대표 주자였던 XG 사이언스. 이 회사는 2006년에 설립돼서 삼성 벤처스까지 투자를 받은 기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든 그래핀은 필름이 아니라 가루였어요. 흑연을 물리적으로 깎아서 가루 형태로 만드는 박리법이라는 방식을 썼거든요. 가루를 대량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이 가루의 두께가 들쭉날쭉하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XG 사이언스는 이 그래핀 가루를 어디에 쓸지 명확한 타깃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프공에 섞고 하키채에 섞고 엔진오일 첨가제로 팔았습니다. 그래핀의 독보적인 열전도 성능을 100%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첨가제로 쓴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람보르기니 엔진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엔진을 자전거에 얹어서 판 셈이에요. 당연히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올 리가 없었죠. 결국 2022년 7월 XG 사이언스는 운영을 중단했고 한 달 뒤 캐나다의 나노 엑스플로어에 자산이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XG 사이언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ID테크EX라는 세계적인 기술 시장 분석 기관에 따르면 2022년 전후로 전 세계 그래핀 업체들 사이에서 첫 번째 구조조정의 파도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데스밸리, 기술은 있는데 돈이 안 되는 죽음의 계곡이죠. 그래핀 산업 전체가 이 계곡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재는 꿈 같은데 현실은 악몽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이 데스밸리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그래핀에 접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홍병희 교수. 이분이 한국 그래핀 양산 성공의 핵심 인물입니다. 홍병희 교수팀이 주목한 건 미국과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이 가루를 만들 때 한국은 처음부터 필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왜 필름이냐고요? 반도체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건 가루가 아니라 필름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위에 가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칩과 칩 사이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얇고 균일한 필름이 필요한 거죠. 한국은 처음부터 최종 고객인 반도체 산업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필름을 만드는 건 가루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꺼내든 무기가 CVD, 롤투롤 기술이에요. CVD는 화학 기상 증착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서 구리 위에 탄소 원자를 한층 입히는 기술입니다. 이건 이미 알려진 방법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혁신은 여기에 롤투롤이라는 개념을 결합한 데 있습니다. 롤투롤은 말 그대로 롤에서 롤로 신문을 인쇄하듯 롤러를 돌리면서 그래핀을 연속으로 찍어내는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한 장 한 장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도자기 장인이 그릇을 하나씩 빚는 것처럼요. 한국은 이걸 신문 인쇄 공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장인의 그릇에서 대량 인쇄의 시대로 전환한 거죠.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생산 속도는 기존 대비 약 38배에서 40배 빨라졌고 생산 단가는 파일럿 단계 대비 6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84%가 절감된 겁니다. 2025년 11월 18일 경북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홍병희 교수가 세운 그래핀 스퀘어의 양산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총 투자액 420억 원, 연면적 6,308제곱미터에 1,800제곱미터 규모의 클린룸을 갖춘 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공장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핀 스퀘어는 세계 최초로 CBD 그래핀 필름 양산 체계를 완성한 기업입니다. 실험실에서 조금씩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 자동화 설비로 끊김없이 연속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지구상에 이곳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 기반 실시간 품질 평가 시스템. 기존 방식은 만들고 나서 검사했는데 이 공장에서는 만드는 순간순간 AI가 광학 검사를 해서 분량을 잡아냅니다. 배치별로 품질이 들쭉날쭉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가루를 만들어서 골프공에 섞었고 한국은 필름을 만들어서 반도체에 붙였습니다. 같은 소재인데 접근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를 만들어도 그걸 사줄 고객이 없으면 데스밸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한국 그래핀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소재를 만드는 회사와 그걸 쓰는 회사가 한 나라 안에, 그것도 손이 닿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핀 스퀘어의 포항 공장 준공식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보면 이 구조가 바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장이 직접 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도 왔고 산업통상자원부 실장도 참석했어요. 소재 회사와 수요기업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만의 무기예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래핀 스퀘어와 협력해서 그래핀 유연 투명 히터가 들어간 가전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건 그래핀이 실험실을 벗어나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여기서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가전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반도체입니다. HBM4에서 칩을 12단, 16단으로 쌓으면 칩 사이사이에 열이 갇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칩 사이에 열을 빠르게 전달하는 아주 얇은 소재가 필요합니다. 이걸 열계면 소재, 영어로 TIM이라고 합니다. 그래핀은 이 TIM의 이상적인 후보예요. 원자 단위로 얇으면서도 구리의 12배 속도로 열을 퍼뜨리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의 발열 해결책으로 그래핀을 채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뿐만이 아닙니다. 2나노 공정에서도 그래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쓰이는 펠리클이라는 소모품이 있는데요. 회로 패턴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입니다. 기존 실리콘 기반 펠리클은 열에 약해서 쉽게 파손됐어요. 한국은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을 결합한 차세대 펠리클을 개발해서 투과율 90%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내열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반도체 제조 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은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혼자 만들어서 혼자 파는 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과 SK하이닉스라는 메모리 강자와 포스코라는 소재 인프라 거인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래핀 가루를 만들어 놓고 쓸 곳을 못 찾아 골프공에 섞어 판 거잖아요. 기술은 있었지만 산업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있습니다. 시계를 201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합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의 수출을 틀어막은 거죠. 당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 소재들을 거의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소재를 끊으면 한국 반도체가 멈출 거라고 본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수출 규제는 한국 소재 산업의 독립을 앞당긴 축복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충격을 계기로 차세대 소재 국산화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핀도 바로 이 흐름 속에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숨통을 조이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자체 소재 기술력을 키우는 결과를 낳은 거죠. 팔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더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2026년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역전이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열 소재 시장에서 일본이 독점하던 분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흑연 방열 시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얇은 방열 시트인데요. 2020년까지 일본의 카네카, 파나소닉 등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그래핀 방열 시트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일본산 흑연 시트는 두께가 두껍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반면 한국산 그래핀 시트는 원자 단위의 얇은 두께로도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둘째, 반도체 열계면 소재 시장. 미국과 일본이 양분하고 있던 이 시장에 한국의 고순도 그래핀 TIM이 진입하면서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셋째, EUV 펠리클 시장. 네덜란드와 일본이 주도하던 이 분야를 한국의 SNS텍, 그래핀 스퀘어 등이 차세대 탄소 소재 펠리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주도권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 시장을 잃을까 우려하며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직접 찾아와 협력을 요청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불과 7년 전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나라의 기업들이 말이죠. 이건 단순한 소재 경쟁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단순 제조 강국에서 소재 강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그래핀 성공의 네 번째 이유가 남아있어요. 정부의 전략적 지원입니다. 그래핀 스퀘어의 포항 공장이 세워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촘촘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그래핀 스퀘어의 핵심 기술을 첨단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특구 입주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전문 외국인력 비자 발급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장 설립 과정에서도 국비 88억 원, 지방비 22억 원, 총 11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투입됐어요.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건국 최초로 그래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준 게 아닙니다. 기술을 키우고, 법적 기반을 만들고, 산업단지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까지 연결한 거예요. 소재 하나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과 대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겁니다. 이 네 가지 원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단순히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산업에 연결하고, 산업을 정책에 연결하고, 정책을 생태계로 확장한 나라입니다. 미국에는 기술은 있었지만 이 연결 구조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절대 강자였습니다. LCD 기술의 원조는 일본이었고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삼성과 LG가 LCD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이 양산을 완성하고 결국 시장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2000년대 중반이 되자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도체 메모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D램 기술은 미국 인텔이 처음 만들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과감한 투자와 양산 기술로 세계 1위에 올랐죠.
패턴이 보이시나요? 원천 기술은 다른 나라에서 나왔지만 양산 기술과 산업 생태계로 시장을 장악한 건 한국입니다. 그래핀에서도 정확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핀의 원천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 초기 상용화 시도는 미국, 그리고 세계 최초 양산 성공은 대한민국.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래핀 성공이 고무적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거든요. 가장 큰 위협은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국가 보조금을 튼이 없고 저가형 그래핀 가루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루 시장에 머물러 있지만 중국이 필름 기술까지 따라오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양산 수율의 안정성도 과제입니다. 공장은 지었지만 24시간 365일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초기에 불량률이 높아지면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소재의 등장도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핀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에요. 탄소 나노튜브나 맥신 같은 다른 나노 소재들이 특정 분야에서 그래핀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CBD 그래핀 필름 양산 체계를 갖춘 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라는 세계 최강의 수요처를 국내에 보유한 나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뿐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핀이 반도체의 발열을 해결하면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더 얇아지면서도 더 오래 씁니다. 배터리가 열 때문에 낭비하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와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AI 서버의 발열이 해결되면 데이터 센터의 전기료가 줄고 그건 결국 우리가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가 우리 삶의 곳곳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첫째, 그래핀 스퀘어의 양산 수율입니다. 공장이 가동된 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지가 이 기업의 성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양산 일정입니다. 그래핀 방열 소재가 실제로 HBM4에 채택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수율이 개선되는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셋째, 중국의 추격 속도입니다. 중국이 가루 형태에서 필름 형태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순간 가격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한국이 기술 격차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넷째, 소재 관련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현재 정부의 첨단 기술 지정과 보조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발성에 그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이건 그래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문제예요.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 모든 산업의 공통분모가 뭘까요? 바로 소재입니다.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 제품의 성능이 갈리고 그 소재를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 공급망의 주도권이 갈립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이 소재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 때 한국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스스로 그 목줄을 끊어내고 오히려 새로운 소재의 공급자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0년 스카치 테이프로 노벨상을 안겨준 그래핀. 16년간 전 세계가 상용화에 실패하면서 실체 없는 꿈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은 폐업했고 그래핀 무용론이 퍼졌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루가 아닌 필름에 집중했고 CVD 롤투롤이라는 혁신적인 양산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삼성과 SK라는 세계적 수요처와 연결했고 정부는 첨단 기술 지정부터 산업단지 지원까지 촘촘한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420억 원을 투자한 포항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그래핀 필름 대량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생산 단가는 6분의 1로 떨어졌고 이 소재는 지금 HBM4와 2나노 공정이라는 반도체 최전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방열 소재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에서 소재 강국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꿈의 소재는 기술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술을 산업과 연결하고 산업을 생태계로 확장한 나라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그래핀이 앞으로 어떤 산업을 가장 크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도체, 전기차, 디스플레이, 혹은 아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분야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꿈의 소재가 있습니다.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거리보다 12배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 기적의 물질이죠. 그런데 이 소재를 상용화하겠다고 나선 미국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2년 미국의 대표 그래핀 기업 XG 사이언스가 폐업했습니다. 16년간 수백억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래핀은 골프공이랑 하키채에나 섞어 파는 신세로 전락했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핀을 실체 없는 환상이라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반도체 세계에서는 심각한 위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느려진 적 있으시죠? 그건 고장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열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AI 서버들이 이 열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구리로 만든 방열판은 이미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고 칩을 더 작게, 더 높이 쌓을수록 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포기한 이 꿈의 소재를 대한민국이 420억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생산 단가를 6분의 1로 끌어내리면서요. 그리고 지금 이 소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반도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이 독점하던 방열 소재 시장의 판이 뒤집히기 시작한 겁니다. 노벨상의 나라도 실패하고 반도체 강국 일본도 긴장하게 만든 이 소재. 한국은 대체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걸까요? 오늘 간단경제 한 스푼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왜 16년을 투자하고도 실패했는지. 둘째, 한국은 어떤 기술로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했는지. 셋째, 이 소재가 일본의 독점 시장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왜 반도체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재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그래핀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필 아시죠? 연필로 종이에 글씨를 쓰면 까만 자국이 남잖아요. 그 연필심의 원료가 흑연인데요. 흑연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층이 수천 겹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딱 한 층만 떼어낸 게 바로 그래핀이에요. 원자 한 개 두께 약 0.2나노미터. 이게 얼마나 얇은 거냐면 머리카락 한 올에 30만 분의 1 두께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죠. 그런데 이렇게 얇은 녀석이 강철보다 200배 강합니다. 구리보다 전기를 100배 잘 통하고요. 가장 놀라운 건 열 전도도입니다. 그래핀의 열 전도도는 5000W 매 미터 켈빈. 구리가 약 400W 매 미터 켈빈이니까 무려 12배 이상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구리가 좁은 골목길이라면 그래핀은 왕복 12차선 고속도로입니다. 같은 시간에 열이라는 차가 12배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영상의 핵심이 잡힙니다. 이 소재를 처음 세상에 꺼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 교수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 이 두 사람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엉뚱한 실험을 하곤 했는데요. 어느 금요일 저녁, 이들은 연필심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기를 반복했습니다. 붙였다 떼고 또 붙였다 떼고 10번, 20번. 그랬더니 테이프 위에 탄소 한 층만 남았어요. 이게 그래핀이었습니다. 노벨상 역사상 가장 단순한 실험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이 공로로 두 사람은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핀은 완벽한 소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소재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가격입니다. 실험실에서 스카치 테이프로 한 조각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핀을 넓은 면적으로 균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가격은 금보다 비쌌고 품질은 만들 때마다 들쭉날쭉했어요.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그래핀은 성능은 꿈의 소재였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 소재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열 문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진 걸까요? 시계를 잠시 202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챗 GPT가 등장하고 전 세계에 AI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AI를 돌리려면 엔비디아의 GPU 같은 고성능 칩이 수만 개 필요한데 이 칩 하나하나가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이 중소도시 하나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이 전력의 상당 부분이 열로 변하거든요. 칩이 뜨거워지면 성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칩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HBM이라는 기술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 올리는 기술이에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 중인 HBM4는 메모리 칩을 12층, 16층까지 쌓습니다. 층을 높이 쌓을수록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칩을 층층이 쌓으면 열이 안에 갇혀버려요.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층짜리 주택은 창문 열면 바람이 잘 통하잖아요. 그런데 20층짜리 아파트 한가운데 층은 어떨까요? 위아래가 다 막혀 있으니 열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겁니다. HBM4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건 2나노 공정입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양산을 준비하는 2나노 공정에서는 반도체 회로의 폭이 머리카락의 5만 분의 1 수준으로 좁아집니다. 이렇게 가늘어진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이 커지면서 열이 폭발적으로 발생해요. 결국 2026년 반도체 산업의 승패는 기술력이 아니라 열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핀에 다시 눈을 돌린 이유입니다. 구리 방열판이라는 골목길로는 더 이상 교통체증을 풀 수 없으니 12차선 고속도로인 그래핀이 절실해진 거죠.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핀이 이렇게 절실한 소재였는데 기술 강국 미국은 왜 양산에 실패한 걸까요? 미국의 대표 주자였던 XG 사이언스. 이 회사는 2006년에 설립돼서 삼성 벤처스까지 투자를 받은 기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든 그래핀은 필름이 아니라 가루였어요. 흑연을 물리적으로 깎아서 가루 형태로 만드는 박리법이라는 방식을 썼거든요. 가루를 대량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이 가루의 두께가 들쭉날쭉하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XG 사이언스는 이 그래핀 가루를 어디에 쓸지 명확한 타깃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프공에 섞고 하키채에 섞고 엔진오일 첨가제로 팔았습니다. 그래핀의 독보적인 열전도 성능을 100%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첨가제로 쓴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람보르기니 엔진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엔진을 자전거에 얹어서 판 셈이에요. 당연히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올 리가 없었죠. 결국 2022년 7월 XG 사이언스는 운영을 중단했고 한 달 뒤 캐나다의 나노 엑스플로어에 자산이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XG 사이언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ID테크EX라는 세계적인 기술 시장 분석 기관에 따르면 2022년 전후로 전 세계 그래핀 업체들 사이에서 첫 번째 구조조정의 파도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데스밸리, 기술은 있는데 돈이 안 되는 죽음의 계곡이죠. 그래핀 산업 전체가 이 계곡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재는 꿈 같은데 현실은 악몽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이 데스밸리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그래핀에 접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홍병희 교수. 이분이 한국 그래핀 양산 성공의 핵심 인물입니다.
홍병희 교수팀이 주목한 건 미국과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이 가루를 만들 때 한국은 처음부터 필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왜 필름이냐고요? 반도체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건 가루가 아니라 필름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위에 가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칩과 칩 사이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얇고 균일한 필름이 필요한 거죠. 한국은 처음부터 최종 고객인 반도체 산업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필름을 만드는 건 가루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꺼내든 무기가 CVD, 롤투롤 기술이에요. CVD는 화학기상 증착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서 구리 위에 탄소 원자를 한층 입히는 기술입니다. 이건 이미 알려진 방법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혁신은 여기에 롤투롤이라는 개념을 결합한 데 있습니다. 롤투롤은 말 그대로 롤에서 롤로 신문을 인쇄하듯 롤러를 돌리면서 그래핀을 연속으로 찍어내는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한 장 한 장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도자기 장인이 그릇을 하나씩 빚는 것처럼요. 한국은 이걸 신문 인쇄 공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장인의 그릇에서 대량 인쇄의 시대로 전환한 거죠.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생산 속도는 기존 대비 약 38배에서 40배 빨라졌고 생산 단가는 파일럿 단계 대비 6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84%가 절감된 겁니다. 2025년 11월 18일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홍병희 교수가 세운 그래핀 스퀘어의 양산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총 투자액 420억 원, 연면적 6,308제곱미터에 1,800제곱미터 규모의 클린룸을 갖춘 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공장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핀 스퀘어는 세계 최초로 CVD 그래핀 필름 양산 체계를 완성한 기업입니다. 실험실에서 조금씩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 자동화 설비로 끊김없이 연속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지구상에 이곳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 기반 실시간 품질 평가 시스템. 기존 방식은 만들고 나서 검사했는데 이 공장에서는 만드는 순간순간 AI가 광학 검사를 해서 분량을 잡아냅니다. 배치별로 품질이 들쭉날쭉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가루를 만들어서 골프공에 섞었고 한국은 필름을 만들어서 반도체에 붙였습니다. 같은 소재인데 접근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를 만들어도 그걸 사줄 고객이 없으면 데스밸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한국 그래핀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소재를 만드는 회사와 그걸 쓰는 회사가 한 나라 안에, 그것도 손이 닿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핀 스퀘어의 포항 공장 준공식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보면 이 구조가 바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장이 직접 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도 왔고 산업통상자원부 실장도 참석했어요. 소재 회사와 수요기업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만의 무기예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래핀 스퀘어와 협력해서 그래핀 유연 투명 히터가 들어간 가전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건 그래핀이 실험실을 벗어나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여기서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가전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반도체입니다. HBM4에서 칩을 12단, 16단으로 쌓으면 칩 사이사이에 열이 갇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칩 사이에 열을 빠르게 전달하는 아주 얇은 소재가 필요합니다. 이걸 열계면 소재, 영어로 TIM이라고 합니다. 그래핀은 이 TIM의 이상적인 후보예요. 원자 단위로 얇으면서도 구리의 12배 속도로 열을 퍼뜨리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의 발열 해결책으로 그래핀을 채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뿐만이 아닙니다. 2나노 공정에서도 그래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쓰이는 펠리클이라는 소모품이 있는데요. 회로 패턴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입니다. 기존 실리콘 기반 펠리클은 열에 약해서 쉽게 파손됐어요. 한국은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을 결합한 차세대 펠리클을 개발해서
투과율 90%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내열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반도체 제조 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은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혼자 만들어서 혼자 파는 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과 SK 하이닉스라는 메모리 강자와 포스코라는 소재 인프라 거인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래핀 가루를 만들어 놓고 쓸 곳을 못 찾아 골프공에 섞어 판 거잖아요. 기술은 있었지만 산업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있습니다. 시계를 201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합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의 수출을 틀어막은 거죠. 당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 소재들을 거의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소재를 끊으면 한국 반도체가 멈출 거라고 본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수출 규제는 한국 소재 산업의 독립을 앞당긴 축복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충격을 계기로 차세대 소재 국산화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핀도 바로 이 흐름 속에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숨통을 조이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자체 소재 기술력을 키우는 결과를 낳은 거죠.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더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2026년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역전이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열 소재 시장에서 일본이 독점하던 분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흑연 방열 시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얇은 방열 시트인데요. 2020년까지 일본의 카네카, 파나소닉 등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그래핀 방열 시트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일본산 흑연 시트는 두께가 두껍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반면 한국산 그래핀 시트는 원자 단위의 얇은 두께로도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둘째, 반도체 열계면 소재 시장. 미국과 일본이 양분하고 있던 이 시장에 한국의 고순도 그래핀 TIM이 진입하면서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셋째, EUV 펠리클 시장. 네덜란드와 일본이 주도하던 이 분야를 한국의 SNS텍, 그래핀 스퀘어 등이 차세대 탄소 소재 펠리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주도권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 시장을 잃을까 우려하며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직접 찾아와 협력을 요청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불과 7년 전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나라의 기업들이 말이죠. 이건 단순한 소재 경쟁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단순 제조 강국에서 소재 강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그래핀 성공의 네 번째 이유가 남아있어요. 정부의 전략적 지원입니다. 그래핀 스퀘어의 포항 공장이 세워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촘촘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그래핀 스퀘어의 핵심 기술을 첨단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특구 입주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전문 외국인력 비자 발급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장 설립 과정에서도 국비 88억 원, 지방비 22억 원, 총 11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투입됐어요.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건국 최초로 그래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준 게 아닙니다. 기술을 키우고, 법적 기반을 만들고, 산업단지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까지 연결한 거예요. 소재 하나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과 대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겁니다. 이 네 가지 원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단순히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산업에 연결하고, 산업을 정책에 연결하고, 정책을 생태계로 확장한 나라입니다. 미국에는 기술은 있었지만 이 연결 구조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절대 강자였습니다. LCD 기술의 원조는 일본이었고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삼성과 LG가 LCD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이 양산을 완성하고 결국 시장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2000년대 중반이 되자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도체 메모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D램 기술은 미국 인텔이 처음 만들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과감한 투자와 양산 기술로 세계 1위에 올랐죠. 패턴이 보이시나요? 원천 기술은 다른 나라에서 나왔지만 양산 기술과 산업 생태계로 시장을 장악한 건 한국입니다. 그래핀에서도 정확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핀의 원천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 초기 상용화 시도는 미국, 그리고 세계 최초 양산 성공은 대한민국.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래핀 성공이 고무적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거든요. 가장 큰 위협은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형 그래핀 가루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루 시장에 머물러 있지만 중국이 필름 기술까지 따라오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양산 수율의 안정성도 과제입니다. 공장은 지었지만 24시간 365일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초기에 불량률이 높아지면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소재의 등장도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핀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에요. 탄소 나노튜브나 맥신 같은 다른 나노 소재들이 특정 분야에서 그래핀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CBD 그래핀 필름 양산 체계를 갖춘 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라는 세계 최강의 수요처를 국내에 보유한 나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뿐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핀이 반도체의 발열을 해결하면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더 얇아지면서도 더 오래 씁니다. 배터리가 열 때문에 낭비하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와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AI 서버의 발열이 해결되면 데이터 센터의 전기료가 줄고 그건 결국 우리가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가 우리 삶의 곳곳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첫째, 그래핀 스퀘어의 양산 수율입니다. 공장이 가동된 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지가 이 기업의 성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양산 일정입니다. 그래핀 방열 소재가 실제로 HBM4에 채택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수율이 개선되는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셋째, 중국의 추격 속도입니다. 중국이 가루 형태에서 필름 형태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순간 가격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한국이 기술 격차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넷째, 소재 관련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현재 정부의 첨단 기술 지정과 보조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발성에 그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이건 그래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문제예요.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 모든 산업의 공통분모가 뭘까요? 바로 소재입니다.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 제품의 성능이 갈리고 그 소재를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 공급망의 주도권이 갈립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이 소재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 때 한국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스스로 그 목줄을 끊어내고 오히려 새로운 소재의 공급자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0년 스카치 테이프로 노벨상을 안겨준 그래핀. 16년간 전 세계가 상용화에 실패하면서 실체 없는 꿈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은 폐업했고
그래핀 무용론이 퍼졌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루가 아닌 필름에 집중했고 CVD 롤투롤이라는 혁신적인 양산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삼성과 SK라는 세계적 수요처와 연결했고 정부는 첨단 기술 지정부터 산업단지 지원까지 촘촘한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420억 원을 투자한 포항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그래핀 필름 대량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생산 단가는 6분의 1로 떨어졌고 이 소재는 지금 HBM4와 2나노 공정이라는 반도체 최전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방열 소재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에서 소재 강국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꿈의 소재는 기술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술을 산업과 연결하고 산업을 생태계로 확장한 나라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그래핀이 앞으로 어떤 산업을 가장 크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도체, 전기차, 디스플레이, 혹은 아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분야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